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공고가 나온 지 한 2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온 지 2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했고 청와대가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용인가요? 원래 자진 사퇴 공고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의 어떠한 이번 지적이 부당한 지적은 아니었다. 라고 끝까지 얘기는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퇴 직후에도 표현의 자유 주장은 변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퇴에 대해서 통합을 외치면서 숙청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찬 대변인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이 이병태 사퇴에 대해서 가짜 통합 아니냐. 원래 이 이병태 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 합류를 할 때는 어떠한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고 통합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정부가 외치는 중도 실용 국민 통합은 허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죠. 다른 생각, 다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셔갔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네. 다른 생각을 얘기했다고 사퇴를 공고한다. 네. 저는 이 형식도 굉장히 조금 너무 지나쳤어요. 네.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명의로 기재단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사퇴를 권고했다고 했어요. 이건 사퇴 압박이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이 본인들에게 돌아올 정치적 어떤 리스크를 좀 없애기 위해서 자진사퇴하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때도 있었잖아요. 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에 갑질을 했다. 맞아요. 이런 폭로를 했어요. 네. 그것도 불편해서 여러 가지 또 경고를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혜원 전 후보자 그리고 이석연 위원장 그리고 이병태 전 부위원장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얘기가 있거나 의혹이 있으면 가차없이 버려진다. 라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여러 가지 이 국민 통합이나 중도 실용이 허구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것이고 또 한 측면은 이 계기가 된 게 5.18이잖아요. 이 배제고 야구단. 그러니까 이 배제고 야구단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이것으로 말미암은 스타벅스 그 탱크데이 논란부터 이 5.18 응원 여러 가지 이 논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 징계 수위도 문제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정당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나서서 이것을 국민을 통합하고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라는 이것을 드러낸 이 사례라고 보여요. 윤 대변인 보시기에 그러면 진정한 대통령,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 전략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그 전략은 실패한 건가요? 실패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일단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상황을 좀 볼 때는 이분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알겠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성역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자잖아요. 내가 성역으로 생각하는 것을 더 과도하게 성역화한다면 그 자체로 내가 성역화하고자 하는 그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상대성을 얘기한 건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도 여러 이제 거친 표현들로 여러 번 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를 들어 북한에 비유한다든지 김일성 만세도 뭐 서울 한복판에서 뭐 허용돼한다 이런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해석을 낳으니까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 다른 쪽 진영에 있었던 분을 같이 품는 것을 용인하느냐 양쪽에서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권도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분명히 강훈식 비서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자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가는데 원래 있던 일부를 버리고 가는 것처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결 정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 5년 단임 대통령 임기제에서 대통령이 그러한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임기 1년 지나자마자 이렇게 지금 몇 번째잖아요. 이런 실패를 맛본다는 것은
전체가 우리 국민 전체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다. 이래서 얻는 게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제 제 3의 길을 가보자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토끼는 잘 다독이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자라는 거였는데, 이 집토끼들이 반발을 하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도 되는 게, 어찌 보면 정부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집토끼들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고, 나도 국정에 참여하고 싶은데 정말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싶은데 왜 저쪽에 있는 사람들만 우대를 해주느냐, 이런 서운함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라든지 미키루크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 자리를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그거를 증폭해서 대중에게 전달을 하니까 특히나 사실관계도 정확치 않은 네. 그 미키루크라는 분이 쓴 글은 네. 제가 보니까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토끼를 유지한 채 산토끼 잡으러 가자는 그 집토끼 부분을 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까지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떻게 또 이해를 이제 합니까? 그 미키루크라고 하는 이상호 씨는 아마 이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실 몰라요. 거예요. 네. 아마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사모 시절부터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때 무슨 노사모 때 그 무슨 돼지저금통 그거 노란 기획한 돼지인가? 그거 기획한 돼지저금통. 사람이 행복돼지인가? 행복되지. 네, 그런 것 그거 같아. 그 기획한 사람이 그 이상호 씨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일에 그 뭐 엮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정봉주 의원 총선 때 정봉주 의원 쪽에서 조금 이렇게 선거운동도 하셨고, 지금은 정청래 대표의 완전 측근이에요. 엄청 측근이에요.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거의 측근으로서 아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도 좀 들더라고요. 네. 청와대가 그 굉장히 위기감이 높아졌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해운 전 최고, 우리 국민의힘 전 최고가 이제 장관 지명됐을 때 그 낙마하는 과정에서도 이 정도까지 그 위기감이 없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그랬죠. 초반이었고 네. 인지도도 뭐 인기도 굉장히 높았고 그죠?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네. 이 당내 진영 내 분열이 이 정도까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가 됐는데 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념 전쟁으로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위기감이 높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호남 네. 투자하는 호남 반도체. 네, 하남 반도체 투자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지?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김영범 실장이 나와서 그렇죠. 그걸 김어준 거기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그 집토끼, 네. 야 집토끼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체감하니까 그 정도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영범 실장이라는 사람이 네. 아니 청와대에서 당신 나가서 여기서 설명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병태 전 부위원장을 이렇게 빨리 압박해서 내보낸 것도 네. 그리고 배제고에 대한 얘기와 뭐 전반적인 5.18 여기에 이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제3의 지대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 질 수도 있다라는 뭔가의 그 수치를 봤던지 아니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 전당대회가 이것 때문에 누가 이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진보 진영은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을 거다. 이거는 치유하기가 굉장히 힘든 네. 그 정도의 큰 상처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배제고 야구부가 관련해가지고 어제 광주 제1고죠. 정식 명칭은 제1고고요. 우리가 보통 1고라고 합니다. 1고라고 하는데 방문을 해서 저는 광주 1고가 아니에요. 어디? 광주에 저는 광주 고려고등학교입니다. 알지. 1고를 방문해가지고 어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1고 규장 선생님의 말씀이 훨씬 더 진짜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말 학생들 고개 드시라, 어깨 펴라. 여러분들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말 광주 1고와 어제 배재고 진짜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는 뉴스 보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네. 그 사과를 또 진정으로 받아주고 네. 그러면서 격려의 말씀도 하고 네. 또 배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 영상 보셨어요? 네,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같이 네. 또 참배가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국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은데 네. 진짜로 진짜 와 저는 어저께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정치인보다 진짜 이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진짜 더 어른스럽고 저 포용적으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울컥도 네. 하고 보는 대로. 그런데 하여튼 좀 그랬다라는 부분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민찬 대변인? 저도 위원장은?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저도 뭐 그 광주 1고 교장 선생님이 어제 말씀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고 네. 이 배제 그 광주 1고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그 독립운동했던 학생운동했던 탑이 있대요. 네. 기념 광주 탑이 학생운동. 있고, 네, 광주 학생운동 그 탑이 있고 그 광주 학생운동 말고 다른 탑이 있고 네. 또 배재고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있대요. 근데 광주 1고의 그 탑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든 탑이 있대요. 내려준 네. 그때 이제 일제 시대인가요? 그 이후에 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광주 1고 학생들이 그 대신해서 막 나서준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되게 그것을 치하하면서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탑을 만들어준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광주 1고 교장 선생님이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 이런 같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네. 거를 양측에다 하면서 굉장히 다독여주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최초의 논란이 벌어졌을 때 네. 배재고 측에서 사과를 하러 가겠다고 제일 먼저 그랬어요. 네. 그때 이 광주 1고 교장 선생님이 오지 말아라 아직 준비 안 됐다. 네. 그러면서 협회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논란이 되게 확대됐고 네. 그 며칠 상간에 굉장히 논란이 커지면서 협회가 빠르게 징계를 한 계기가 됐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 사과를 좀 더 빨리 받아주셨으면 그렇으면 이 징계나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논란이 조금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또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고 이 배재고 학생들은요 내일부터인가요? 뭐 내일 모레부터 역사 교육을 한대요. 우리 스타벅스가 전 지점 직원들에게 역사 교육을 했던 것처럼 배재고 학생들도 역사 교육을 한다고 하고 이제 남은 건 협회의 움직임이에요. 예, 관련해 가지고 네. 보니까 재심 신청일이 내일까지라고 내일까지예요.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재심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심 신청을 하고 협회도 움직여서 이 문제를 6개월 출전 정지는 과도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으로 저는 생각이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이제 학생들과 어른들 교육계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풀어가고 있으니까 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는 노력을 좀 해줘야지만이 네. 이것에 다 호응하는 절차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교육적으로 끝나는 문제지 너무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요. 그 학생들에 대한 피해도 물론 저는 학생들의 사과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저도 좀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제 고등학교 친구 아들이 지금 중학생 야구 선수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 들어보니까 이 야구 선수 학생 야구 선수들이 프로까지 가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00명에서 시작을 하면 한 3명, 4명 이 프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엄청나죠. 뚫고 와서 고등학교 학생 선수까지 된 거예요. 명문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말 그 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것까지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학생들에 대한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 뭐 재심을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재심을 좀 신청해서
조금의 징계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